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3년 이내 퇴사율이 27%나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 회사 직원들 오래오래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모든 대표님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핵심 역량을 지닌 능력 있는 직원들. 자,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로 우리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직원 여기서 일해 볼텨? 자,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역량 있는 직원, 핵심 직원, 우리 회사의 일꾼이 돼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결국 연구소가 잘 되려면 제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래에 해당한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자꾸 그만둬요.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익이 많아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미처본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차명 주식이 있어요. 자, 여기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대표님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법인세, 절세, 직원 복지 이로 더불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실 것은 당연히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해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의 복지, 우리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 복지를 해줬더니 법인도 이점이 있고요. 또 대주주도 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효과를 좀 볼 텐데요. 대표님이나 또 대표님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기금에 출연을 한다고 하면 자, 이 기금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사용하냐면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뒤에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로 받는 거랑 기금에서 받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학자금, 장학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시면 이것은 장학금 명목으로 주셨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만큼 소득세가 나가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학자금을 준다거나 어떤 복지 혜택을 줬을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안 내니까 당연히 사회보험료도 안 나가죠. 그러면 근로자는 세금을 덜 낸다. 즉, 똑같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받았을 때 기금이 없는 회사에서 받는 직원들은 100만 원에 대한 자기 소득세를 내겠죠. 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세금이 상당 부분 차지할 텐데 기금에서 주시는 복지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더니 우리 법인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법인이 기금에 출연을 하시게 되면 그 출연한 금액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100%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송금 처리되는 것만큼 법인세를 덜 내겠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10억 올해 이익이 10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법인에서 5억을 출연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겠죠. 20% 구간이니까 네, 1억 1천 정도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법인만 이런 효과가 있느냐? 네, 대주주인 대표님도 상속세 절감,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인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출연하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은 증여나 유증, 즉 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금에 출연을 하는 것이 증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의결권도 갖고 있어야 되고 현직에 있으니까 주식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나에게 상속이 발생을 한다면 내가 가진 지분 중에서 50%는 그동안 나와 함께 회사를 성장한 우리 직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자,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면 또 증여죠. 그럼 받는 분들이 증여세를 내겠죠. 바로 쓸 수도 없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면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이것을 기금에 넣으시면 자, 일단 이 기금에 있는 주식으로 배당도 받고 또 이 주식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체력 증진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주시던 것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소득세를 납부했겠죠. 우리 근로자들이. 그런데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는 소득세가 없다 그랬어요. 물론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통념상 범위 내에서 하셨다면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회 통념상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직원인데 기금에서 주택 마련할 때 한 10억 정도 재단에서 좀 기금에서 좀 줘도 되나요? 빌려줘도 되나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사회 통용산 범위라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직원은 안 주고 특수관계인만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겠죠. 자, 또 근로자 입장에서 일정 기준 내 주택자금 등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실제 실무적으로는 자금보다는 그 대출을 직원들이 받았을 때 이자 부분 이것을 기금에서 또 보존해주는 회사도 왔어요. 의외로 이게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내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복지를 해주네. 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있어요. 기준 초과 이자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법인세를 덜 내고 우리 직원들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대표님이 내 재산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대표님은 혜택이 없을까? 네, 그러면 억울하죠. 자, 대표님의 지분이 예를 들면 20억이었어요. 그런데 10억을 유증을 하셔서 유언 증언 신탁이라고 하죠. 미리 사전에 나의 지분 중에 얼마는 기금에 넣겠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유언 증언 유언 신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20억에서 10억을 했다 그러면 10억이 남겠죠.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가족들이, 상속인들이 10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겠죠. 그러면 상속세가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잖아. 우리 가족들이 받을 게. 실제 그렇지는 않죠. 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않았으니까요. 물론 이 기금에 넣었던 주식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미나에서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봤더니요. 출연을 안 한 회사와 출연을 한 회사, 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복지기금에 출연을 한 회사는 1억을 출연했다 그러면 1억만큼 줄어들어서 과표가 4억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법인세로 봤을 때는 안 했을 때는 8,800인데 했을 때는 6,600, 약 2,2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4대 보험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4대 보험이 저렇게 많이 줄어?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해서요. 회사 부담이 11%, 본인 부담이 9%, 합하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복지를 주셨을 때는 사측과 또 우리 근로자 측 모두가 혜택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법인, 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는요,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줍니다. 2점. 미래 성과 공유 협약 또는 성과 공유 실적에 따라 최대 7점까지도 있는데, 자, 이런 건 좀 복잡하다고 보더라도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병역 지정업체. 저희가 병역 지정업체 업무를 하다 보면 1.2점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점은 정말 소중한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기금을 설립했을 뿐인데 병역 특례 업체 할 때 또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입장에서 아까 세금의 혜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재난구호금, 생활안정자금 이런 걸 통해서 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사직 구입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차자금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정말 직원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재산 형성에 내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기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죠. 자,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한 장학금, 기념품 등을 지급받는데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잖아요. 근데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 기금에서 지급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근로자 측면에서 혜택이 크죠. 사용자, 우리 대표님 측면에서 봤을 때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기금 출연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영 여건에 따라서 직전 연도 수익금의 변동, 올해 갑자기 2년에는 한 우리가 5, 6억 정도 이익이 생겼는데 올해 10억 이상 생겼다 이랬을 경우에 복지기금 출연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기금할 때는
이게 5%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권장사항이고요. 사실 한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 구하기 제일 어려운데 회사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 같은 돈을 쓰는데요. 이것은 심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니까 실제 임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씀 못 드린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정일기업연구소에서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존경받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창한 박사님, 복지기금 오랫동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활용한 절세 방법, 수석 연구원 서진우 본부장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요. 15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 세미나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또 Q&A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들 궁금하셨던 내용들 이날 다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고 세미나 후에는 우리 수석 연구원들 5명이 궁금하신 부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9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장소는 저희 정일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라는 대표님을 위해서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일반인한테는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유튜브 라이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표님, 직원들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되시고 또 가업승계, 세금이 염려되신다면 이번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